이 전청조의 어머니는요, 예전부터 이 딸인 전청조가 사기를 치고 다닐 때마다 사기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피해자들과 흥정에 가까운 협상을 해왔습니다. 아, 협상을 했다고요? 네. 흥정? 뭐 어떻게? 전청조가 만약 고소를 당하면 당신들 돈은 어차피 못 받는다. 다음에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뭔 소리야? 이런 말과 함께 피해당한 것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정신적인 가스라이팅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본인의 아버지를 재벌 회장이다라고 속여왔는데 그 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도 밝혀집니다. 자, 한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자, 이때 경찰차가 오고요. 편의점 앞에서 멈춰선 경찰차가 아까 이 라면을 먹고 있던 남자 쪽으로 갑니다. 뭐지? 예, 식사 중이던 이 남자의 몸을 수색을 하는데요. 뭐가 짐이 많네. 예, 가방에서 뭔가를 찾죠. 몸수색이 끝난 이후에 이 남자는 경찰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어머, 뭐지? 자, 이 경찰차는 왜 이 편의점 앞으로 왔을까요? 자, 몇 시간 전에 라면을 먹던 이 남자의 행각입니다. 자, 근처 인력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이 남자가 사무소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웃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고는 사무소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무소 책상 위에 있었던 휴대폰을 훔칩니다.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네. 그리고 주머니에 챙긴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절도범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였습니다. 전창수였습니다. 아, 범죄자야? 전청조의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절도범이었습니다. 전청조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저 빈 사무소에 침입해서 휴대폰을 훔친 절도 혐의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힙니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청조의 아버지라는 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경찰관이 지문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창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그는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6년 동안 이 공개 수배 상태에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 휴대폰 훔친 절도 사건으로 잡히게 된 것이었죠.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6년 만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전청조의 아버지는요, 자신을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명품 선물 공세는 물론이고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짓말로 동정심을 얻었고, 또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다정함을 연기해서 마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교제하던 이성들에게 결혼하자면서 같이 살 집이나 사업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약 16억 원 상당을 가로채서 도주를 했던 겁니다. 야. 결국 경찰에 체포된 이 전창수는요, 최종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사실은 거울이네. 우리가 이제 전청조의 수법을 보면 많이 닮아 있죠. 배웠나요? 똑같은 거 같은데? 가르쳐줬나? 아, 아빠가 저렇게 했네? 나도 해볼까? 이게 먹히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지명 수배자였던 전창수는 도피 생활 동안 딸 전청조도 만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전청조가 아버지 전창수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와달라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창수는 딸에게 일정 금액의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 시기쯤부터 전청조가 재력가 행세를 시작했고 재산 51조, 그다음에 재벌 3세 혼외자 등 아버지보다 더 큰 판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시드머니를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물론 이제 입증은 안 됐지만 돈만 줬을까? 저 사기 수법에 코칭,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하고요. 때로 이제 뭐 이대호 과장이나 권일영 형사나 쪽 가끔 만나봤겠지만 딱 잡고 봤더니 그 부모가 범죄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정말 슬픈데 저 전창수 같은 범죄자는 그런 인식을 안 갖는 거죠. 내 자녀만큼은 올바르게 바르게 키우겠어라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집안 내에서 생활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하면 알게 모르게 자녀가 일부러 사기 수법을 안 가르쳐도 자녀가 그런 범죄적 심리를 배우게 됩니다. 범죄 동기를 학습하게 되고요. 범죄적 생활 습관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전총조가 저런 시대의 사기꾼이 된데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뭐 처벌이나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들어가는 건지 같이 뭔가 그걸 받는 건지 궁금하게 돼요. 입증이 안 됐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범죄 개입이나 방조나 또는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총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고요. 전총조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전총조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총 1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뭐 벌금이나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총조가 나 돈 없어요. 배상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 못 뺏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소명할 수 있는. 민사청구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사항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집행 권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청조가 이것을 상환할 만한, 갚을 만한 재력이 없다면은 평생 그 빚을 떠안고 살게 되긴 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청조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너무 그 피해자분들 사기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너무 불쌍한 게 만약 그렇게 돈을 금전적으로 받지 못하면 사실 제가 뭘 하든 뭐 당연히 죄 받으면 좋겠지만 금전적으로 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저는 남현희 씨한테 선물했던 것들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현 씨가 받았던 자동차나 명품백 같은 이런 선물들은요. 대부분 자진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한테 변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황당하게도 감옥에서 내가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려. 진짜 그냥 이건 병이다. 이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 속에서 여자와 남자의 성을 오가면서 가짜 인생을 살았던 전청조입니다. 이 가짜의 삶 속에서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마저 합리화한 것은 아닌가? 예.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